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1분기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드가 일단 타겟을 가지고 있는데 US 10년물의 타겟이 한 4% 정도로 일단 보고 있다. 그러니까 4%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가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요 차트는 일단 10년물의 3월달 113.5짜리의 콜입니다. 저 그거 자체가 10년물 금리의 3월달에 113.5의 콜인데, 자, 거기서 여기는 또 노란선 있죠. 이거는 오픈 인트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이 갑자기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 11만 1150건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콜 옵션이 많이 증가됐다. 즉 이쪽에다가 콜을 많이 땡겼다. 즉 말해서 국채를 많이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채를 많이 사겠다는 콜에다가 옵션을 갖다 많이 가져갔다는 말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 거기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 즉 말해서 오늘의 지금 이제 FOMC에서 나왔던 발표들 있죠. 연준이 아무래도 아슬아슬하게 금리를 갖다가 지금 내렸지만은 다음부터는 동결하겠다. 자,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아무래도 국채 콜옵션을 매수했으니까 일단 금리를 내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옵션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1분기 정도에서는 또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지금 트레이더를 믿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기술 분석가가 2020년도에 가장 유망한 종목들 인터넷 주식을 선정했는데 그 종목들은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기술 분석가로서 테크니컬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펀더멘탈 쪽으로 이런 주식들이 왜 필요한지, 왜 일단 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는 새해를 앞두고 가장 유망한 장기 인터넷 투자 종목을 공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터넷 리서치 팀장인 마크 마하니는 2010년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부분에서 자신이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공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투자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있고, 익스피디아 있고, 도어대시 있고, 그 다음에 진로가 있고, 오디티가 있고, 추이가 있고, MNTN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7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요 세 가지 종목들이 있죠. 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익스피디아, 그 다음 도어대시,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아마존을 갖다 목록에 올렸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AWS를 갖다 올해 최고의 대형주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관련된 이슈가 AWS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2년 동안에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6%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한 22%보다 상승한 것보다도 상당히 저조한 성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주가 25%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익스피디아가 있는데, 이거는 여행 예약 회사죠. 그 주식이 경쟁사보다 멀티플이 낮고 새로운 경영 진화에서 반등이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54% 이상이 급등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뛰어나게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시장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계셔야만이 앞으로 시장을 갖다 우리가 관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마다 키워드가 있고, 그 시간마다 어떤 식으로 올라왔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S&P 500 지수 안에는 녹아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녹아 있었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 10월 달입니다. 그때 챗GPT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GPT가 태동하고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는 상고하고로서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이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올라왔다는 거죠. 2023년도, 2024년도 그때 거의 23%, 24%씩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많았다. 자, 2025년도는 이때부터가 2025년도가 시작했는데, 자,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한 16%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2년 동안에는 다른 말 없습니다. 무조건 AI만 붙으면 주가는 상승했다. AI 강세장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큰 폭에 반등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왔다. 자, 그런 역사들을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 역사를 알겠죠. 2025년도는 어떤 역사였냐?
자, 트럼프가 이때 취임하고부터 시작해서 타코, 즉 말해서 타코하기 전에 자, 테리프가 있었다. 트럼프의 관세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자, 이때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였다. 즉 트럼프가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을 완전 쥐락펴락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시장으로서 다시금 반등되면서 어느 정도 관세가 일단 무마되었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됐다. 그 반등 안에는 역시나 그 밑에는 또 AI가 있었다. AI가 있었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11월 달, 10월 달 접어들면서 조금 하락세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버블이 시작되고 있었다. AI 버블이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20% 이상 올라갔던 것이 이제 10%로서 약간은 좀 줄어들었다. 올라가는 폭이. 자, 그렇다면 2010년도에도 AI 상승은 계속해서 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번에 또 웹부시에서 데인 아이버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엔비디아는 빠졌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갔죠. 그럼 엔비디아가 빠졌던 이유는 이때까지 3년 동안의 장세를 갖다 쭉 올라왔던 엔비디아는 더 이상 못 가느냐.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던 관점은 물론 일단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승의 여력이 이때만큼은 못하다는 거죠. 2023년도, 4년도만큼의 초창기만큼의 상승력은 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까지는 쭉 올라왔던 것이 결론은 그 밑에 바탕에는 AI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2020년도에도 AI는 계속해서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때보다는 조금 일단 초창기보다는 약간은 수그러들 거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2020년도에 가장 일단 큰 키포인트는 뭐냐? 미드텀 일렉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은 일단 중간 선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자, 어포더빌리티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물가 낮춰라. 물가를 안정시켜라.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 요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있죠. 이거 자체가 폭락하면은 고소득은 다 떠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nyway 자산 시장은 올려라.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는 거죠. 물가를 안정시켜라. 주식시장을 올려라. 자, 그것이 니의 지금 이제 당선에, 공화당 당선에 다 달려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이걸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키워드만 들고 가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는 미드텀이다. 선거다.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야 된다. 자,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소비 있죠.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소비재가 당연히 뜨겠죠. 자, 그러니까 도올대시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했던 것이 이 모양이 있습니다. 도올대시.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익스피디아 이런 여행주, 항공주, 도올대시 이런 소비주가 아무래도 향후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 될 거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마다의 그때마다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고, 아직까지 AI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라는 이야기고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죠. 물론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때부터 만약에 시간 속에서 여기 이게 큰 폭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버블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글이라는 데서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단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도울대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하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돈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 좀 문을 닫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기하고 좀 많이 민감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분기로 따져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보다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2025년도 4, 4분기 때가 EPS 성장률이 1.28입니다. 한 44%까지 증가됐다가 2010년도 있죠. 요때가 1.31로서 21% 상승. 그 다음에 2010년도 2분기 때 있죠. 요때가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요때가 일단은 지금 내려오니까, 자, 아무래도 상반기 되면 좀 주가가 좀 하락되어 있는 상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상반기 때 구입해 놓으시면 하반기 때 가면 조금 더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매출의 성장률이 38%, 36%, 33%니까 매출의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자리 숫자의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캐파는 있는 회사다. 문제는 없는데 약간 내려올 때는 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이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EPS가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데 그 EPS를 갖다 우리가 잘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것들을 낮을 때 EPS가 낮을 때 이것들을 개념하셔서 6개월 전이라든지 그때 구입해 놓으시면 연말까지 본다면 또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적정 주가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셔서 46배수 정도 받고 있죠.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섹터 평균이 17배수니까 한 162%가 일단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패그 배수 있죠. 성장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패그 배수는 P를 갖다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G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5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낮은 값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0.71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은 1.78인데 한 60%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성장은 좋으니까 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60% 정도 일단 배수를 갖다가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17.73보다는 한 60%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곱해볼 것 같으면은 지금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3이죠. 여기다가 60% 정도는 아무래도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60%를 곱해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 10배수, 지금 10.6배수니까 11배수 정도는 더 줘야 된다. 그래서 17배수보다는 11배수를 더 주게 되면 거의 한 30배수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배수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야로 못 받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패그 매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그렇다면 1년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P 레이쇼의 일단 평균 값을 보게 되면은 그거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한 42배수 정도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40배수 정도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배수를 곱해주든지 아니면 30배수 이걸 곱해서 밴드로 나눠서 아무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중간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027년도죠. 요때 일단 지금 EPS가 8.19니까 여기다 곱하기 30 될 수 있겠고, 곱하기 한 40까지 밴드를 나눠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죠. 요 안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여기 대해서 35배수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디까지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게 일단 밴드를 나누셔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8.19를 40배수 해줄 때는 327불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좋게 보는 점수고 이거 자체는 아주 일단 고평가로 아주 많이 보는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거 말고 한 30배수 정도를 줬다. 그렇게 했을 때 8.19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가격은 한 245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가격과 요 가격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차트에다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트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245불이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요 정도 가격. 그 다음 또 가격을 본다면은 327불이니까 요 가격 정도 되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요 정도까지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어도 한 25%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요 가격 밑에서는 조금씩 잡아가도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 더 주가가 빠진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금씩은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200일선을 갖다가 아직까지 좀 눌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좀 길게 보시면은 또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